자, 그럼 이제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봐봅시다. 지금 분석을 해볼 거는 이 내용이에요. 그 논문 잘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올려드릴게요. 뭐 잘 읽을 필요는 없고 그냥 대충 읽어보시고 이 문항 설문지 변수명이 요거를 그대로 썼을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써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SPSS 파일을 어떻게 갖고 오는지는 스스로 학습해보고, 그럼 첫 번째 데이터 확인부터 들어가야겠죠.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하려면 우선 이 제가 올려드릴 건데 올려드릴 데이터 파일을 클릭을 합니다. SPSS는 깔려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 파일을 클릭을 하면 이게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좀 늦게 뜨기도 해요. 제 것도 굉장히 늦게 뜨죠.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주면 이제 이렇게 뜨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데이터 파일이에요. 이게 이런 파일이 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이제 엑셀에 실제로 코딩한 값이고, 이거는 뭐 몇만 명 데이터라서 고등학생까지 합쳐진 몇만 명이니? 고등학생, 중학교 애들이랑 고등학교 애들의 데이터 뭐 5만 명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중학교는 1로 코딩돼 있고 고등학교는 2로 코딩이 지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코딩이라는 건 수치로 어떻게 변환을 했냐라는 얘기거든요. 수치로 변환하는 과정이 이제 코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중학교는 1, 고등학교는 2로 돼 있는 상태이고, 이거는 스쿨 아이디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건 워낙에 많은 전국 규모의 표본을 이제 뽑은 거기 때문에, 표집을 한 거기 때문에 학교 번호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거는 학생의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당겨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국어 점수, 수학 점수, 그러니까 이 학생 1번 몇 명이니? 1, 10, 100, 1000, 뭐 아무튼 1001번인 학생이라고 그냥 할게요. 1번인 학생의 수학 점수, 이거 국어 점수, 과학 점수, 영어 점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가보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S9-1 요 수치가 바로 개인 공부 시간이고, S9-3 요 수치가 사교육 시간이 되는 거죠. S9-2는 뭔가 설문에 또 있었겠죠. 근데 이 연구에서는 9-1과 9-3을 쓴 거죠. 대규모 이제 국가에서 주는 국가 수준 데이터로 분석을 한 거니까. 그리고 S13, 16, 20, 24가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번인 학생은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했냐? S13을 찾아가요. 예, 2라고 응답을 하고, 또 16번에는 3이라고 응답을 한 거죠. 그리고 20번에는 또 3이라고 응답을 한 거죠. 그리고 24번에도 뭐라고 응답을 했겠죠. 한 똑같은 애가. 이 수치들을 합하면 이제 학업적 자기 효능감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행동 조절 능력도 12, 15, 23번을 통해서 나타났고, 근데 이렇게 보면 너무 변수를 한 번에 보기가 힘들잖아요. 이 변수가 뭔지. 그러면 이 베리어블 뷰 요거를 변수 보기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요거를 클릭해주면 여기 변수가 쭉 나와 있고, 이 변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 탭이 되는 거죠. 이거는 데이터가 보이는 거고, 이거는 데이터는 보이지 않고 이 변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수명을 제가 만든 건데, 중학교는 1로 돼 있고 고등학교 2로 돼 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나중에 분석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쭉 변수들이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돼 있고, 여러분이 첫 번째 해주실 우리가 쓸 거는 S9-1, S9-3이잖아요. S9-2는 안 써요. 얘를 삭제하냐? 그러지 마요. 삭제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S9-3을 위로 끌어당기면 이제 위로 끌어당겨주고, 13, 16, 20, 24도 어떻게 하냐면 13 하고 컨트롤 누르고 16, 20, 24 요것도 이렇게 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12, 15, 23 될 건 아니지만 12, 15, 24 여기 R이라고 붙여져 있는 게 뭔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또 위로 갖고 오는 거죠. 아시겠죠?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국어, 수학, 과학, 영어, 성취 점수 요것도 Shift 누르고 이렇게 하면 다 클릭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갖고 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내가 쓸 변수인 거죠.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되고, 이제 한번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고, 이제 이게 저장이 되고 변수 나열이 이렇게 제가 쓸 변수들만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R이라고 적힌 건 뭐냐면 역수 코딩을 한 건데, 지금 봐보세요. 행동 조절 능력의 문항은 나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시작하기 어렵다.
뭐 하던 공부를 지속하기 어렵다. 집중을 못한다는 문항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높게 응답을 하면 행동 조절 능력이 낮은 거죠. 그래서 이런 문항을 영문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문항은 이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해하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행동 조절 능력의 경우 값이 클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도록 모두 역코딩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역코딩을 한 거를 이렇게 R이라고 표현했는데, 역코딩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찾아보셔도 되고, 여기 보면은 분석에서 분석 아니다. transform 아마 변환일 거예요. record into different variable이 있어요. 그래서 역코딩할 문항을 뭐 24번을 만약에 역코딩 만약에 해야 된다 하라고 적어주면 S24R이라고 하고 change 눌러준 다음에 old and new value에서 뭐 5는 1로 그리고 4는 2로 뭐 3은 3 그대로로 2는 4로 1은 5로 이렇게 add 해주면 이게 바로 역코딩이에요. continue하고 OK 누르면 S24R이라는 변수가 새로 생기게 되고 이 새로 만든 변수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거 이미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12, 15, 14를 그대로 써서 이 값이 높으면 행동 조절 능력도 높은 걸로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 이미 역코딩 된 값이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제 문항에 대한 얘기는 됐고 내가 여기까지 쓸 변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코딩이 잘못된 거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 기술 통계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데 분석 들어가서 기술 통계. 그래서 여기 기술 통계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내가 확인하고 싶은 문항,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문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렇게 다 넣어요. Shift를 한 다음에 다 넣고 옵션에 들어가서 뭐 첨도 외도는 지금은 필요 없는데 그냥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하고 컨티뉴 한 다음에 오케이 눌러주면 이제 또 좀 기다리면 이렇게 분석 결과가 뜹니다. 보세요. 이 문항들이 자 지금 맥시멈 그러니까 최대값은 4이죠. 최대값이 4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거를 코딩을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봐보세요. 개인 공부 시간과 사교육 시간의 경우 1에서 4.5점까지로 측정이 되어 있는 거죠.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편의를 위해 0을 하지 않은 그리고 4시간으로 변경을 분석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이전에 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0에서 4까지 나오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막 99, 100 이런 게 있으면 이 문항은 결측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처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만약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99번이라는 문항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코딩이 잘못된 거죠. 내가 졸다가 코딩을 잘못한 거예요. 99라는 문항은 나올 수가 없어요. 99라는 수치는. 만약에 S13번에서 99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까 transform에서 record into same variable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13번에서 99가 만약에 나왔으면 이 변수를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를 또 old and new를 해서 99라는 변수는 system missing으로 하겠다. yes. add 한 다음에 continue 하고 OK 해주면 이 나중에 99라는 변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내가 코딩에 뭐 잘못한 거 없는지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미니멈이랑 맥시멈 값을 쭉 봐주시고 근데 지금 괜찮거든요. 코딩 그 응답이 그 응답 범주 내에서 다 나와 있고 성취 점수도 이 범주도 깔끔한 거죠. 만약에 한 점수만 막 1000 이렇게 펴 있으면 그 점수를 잘 봐주고 결측 처리를 또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봐보세요. 이 n 값이 얘는 5만 명인데 얘는 4,300, 막 4,700 이러죠. 그러니까 분명히 결측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측치 분석은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어딘가 결측치 분석하는 게 여기 missing value analysis 여기 들어가서 각각의 변수를 다 넣어줘요. 아, 이거는 이제 연속 변수에 넣어주는 거기는 한데 우리는 일단 연속 이거 다 척도 5점 척도 4점 척도 연속 변수로 하니까 여기 다 넣어주고 오케이 그냥 눌러주면 막 이게 분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죠. 미싱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게 몇 %인지. 지금 보면 수학 성취 점수가 15%나 되죠. 그래서 이 정도는 사실 교육수치가 많은 편이에요. 보통 기본적으로 5%를 기준으로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건 뭐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근데 15%가 지금 그 수학에서 그 미싱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규모 데이터라서 지금 이 정도의 미싱은 나오는 거고, 실제로 내가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15%까지는 잘 안 나오죠. 다 잘 체크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우선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나중에 보고할 때 논문 쓰실 때만 15%의 미싱이 있었다 정도만 하면 되고, 이 미싱 그 결측지 처리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미싱 값이 얼마가 있는지를 여러분 그냥 봐주시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저장을 만약에 하고 싶으면 요거 눌러주면 엑스포트 하면은 아무 반응이 없죠. 반응이 나오죠. 이 타입이 원래 맨 처음에는 이걸로 돼 있을 거예요. 워드로 돼 있을 건데 그러지 말고 엑셀이 편하거든요. 여러모로. 그래서 이걸 하고 뭐 어디에 저장할지 한다면 오케이 눌러주면 엑셀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알겠죠? 지금 저장 안 하고. 자, 결측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그냥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오케이, 코딩 잘못된 거 없다. 결측도 그냥 이 정도 무시할 만하다 라고 하면 다음에 연구 참여자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 아이들의 나이가 필요한데 나이 변수를 내가 안 적었네. 나이 변수가 어딘가 있을 텐데 어디에 있을까요? 그 나이 변수에 대해서 평균 표준 편차를 이제 측정을 하면 되는데 여기 왜 제가 나이가 없나 봐요. 젠더 여기 있다. 젠더 스쿨 타입 스쿨 제너레이션이 아닌데 나이 변수는 제가 지웠나 봅니다. 그러면 나이를 이게 없을까? 나이를 확인을 할 때 예를 들면은 못 봤네. 그냥 여기서 스쿨 이거는 제가 나이 변수를 만들고 다시 올게요. 성별 변수도 없거든요. 몇 가지 하고 데이터 확인까지 한 걸로